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독해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분에 한 문제꼴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독해 일부분은 어려워서 버리고 독해 2, 3, 4나 아니면 뭐 3, 4, 2, 1 이 순서대로 문제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영역도 푸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독해 일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최대한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독해 2, 3, 4, 2를 먼저 풀 건지 4를 먼저 풀 건지 본인에 맞는 그 순서를 좀 파악을 하셔서 1은 제일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1분에 한 문제꼴로 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오래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문제 푸는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 갈 거예요. 독해 1부분 어려워 버리라고 해서 독해 2부분 왔더니 독해 2부분도 엄청 어렵네. 괄호 넣기니까 대충 찍었어 느낌으로. 근데 채점해 보니까 막 절반 이상 틀려. 진짜 이게 되게 지금 평범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려워요. 6급이니까. 그래서 독해 2를 풀 때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어휘 보고 느낌으로. 참 그 느낌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주 오래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느낌으로 이걸 골랐어요." 그죠? 근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보고 순서 체크하고 어떤 유형인지 분석하면서 전략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오늘 적중 문제 좀 봅시다. 보시면 좀 간단해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 부사나 동사 정도로. 근데 보통 보시면 좀 유사한 유의어들 사이에서 내가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어휘 영역은 아닙니다. 자, 법률에 대한 얘기고요. 또 좀 비슷한 어휘들이 보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갈게요. 스텝 1.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보시면 보기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보기 보고서 보기끼리 분석하면서 대충 지문 보면서 이렇게 찍어요. 느낌으로. 이 네 개 중에서 좀 유난히 튀는 애들. 그런 애들 고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독해 이 부분을 푸는데 빈칸에 제발 집중하세요. 빈칸에. 이 출제자가 "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라고 해서 빈칸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빈칸의 위치랑 짝꿍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은 그 앞에 뿌넝 앞에 있고 앞에 주어로 추정되는 게 있죠. 용요积极的 思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가진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라인에는 다 부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짝꿍이 이 뿌덩이 돼요. 부사는 수어랑 이 뒤에 문장 전체를 이제 수식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뿌덩을 좀 보고 풀어야겠다. 자, 일단은 빈칸 먼저 분석을 할게. 이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칸에 제발 관심을 먼저 갖고 보기를 보시라는 거. 긍정적인 사고는 틀림없이 컨딩호에 다 수어잖아요. 여기 동사가 온다라는 건 무조건 목적어를 확인을 해라. 수어 목적어는 짝꿍이니까 일상생활이랑 호응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 딴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두 문제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독해 2뿐만 아니라 독해 3, 독해 4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그러나 이 반대되는 태도에 대해서 앞에 긍정적인 사고 얘기하는데 그럼 뒤에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 대꾸를 확실하게 이루고 있어요.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빈칸의 위치. 육류어로 봤을 때 목적어인데 스웨이 여기 전체적인 수식이 들어가요. 관형어. 그래서 육류어나 스웨이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성공을 못한대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못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주어, 수어, 목적어는 나눠야 돼요. 빈칸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보려면 이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식어고는 사실 필요가 없고 한국인은 김치, 매운 거 이런 음식을 좋아해.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인지를 확인해야 김치를 좋아하는지 느끼한 걸 좋아하는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잖아요. 그럼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보증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뿌가 나왔으니까 삥을 써야 돼요. 삥. 무조건 삥입니다, 여러분. 삥, 뿌. 이렇게. 이제 이는 얘랑 똑같아요. 역시라는 뜻이 있고요. 커는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저는요. 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거를 그렇게 했대. 쭉 설명하고. 두 번째 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용을 나열을 할 때 좀 분류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역접적인 그 느낌이 있긴 한데 A는 이렇게 했는데 B의 경우에는 B, 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사전상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장에서 많이 쓰이게끔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이제 삥으로 가셔야 돼요. 삥뿌, 삥뿌 무조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는 무조건 목적어 뭐라고 했죠? 일상생활을 바꾸다. 가이비엔은 제가 가이비엔 맞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게 바꿀 수 있어서 비엔보다는 샤으로 가시는 걸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가 다 전반적으로 똑같으면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이게 유사 표현은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좋게 개선, 왜냐면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샤는 좋게 바꾸는 거, 쩡은요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찌우정 자체는 이제 문장을 쓸 때 교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네 개는 다 알고 계시는 게 많이 등장하는 유사 표현이거든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샨이 더 적합하다. 자, 但是相反的态度,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100%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생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긍정적인 것과 반대되는 사고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아까 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대비되고 상반되는 걸 나열할 때 표현을 해준다는 거. 비바이우이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드시 필승이 아니라 필패죠. 반드시 패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패한다. 라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상반되는 태도는 뭐겠어요? 찌지 나왔으니까 샤오지 나오셔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높아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 찌지는 적극적이고 샤오지는 소극적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찌지랑 샤오지가 이렇게 같이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샤오지의 영향是什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찌지의 영향, 적극적인 영향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 샤오지의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보수, 게으르다, 진취적이다는 거 외우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찌지의, 그래서 앞에 삥뿌를 몰라. 내가 가이샨, 가이비엔, 가이정에 대해서 일상생활랑 따페이를 이루어서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래도 앞에 찌지 있는데 상단, 시,相反的 态度하면 샤오지 나와야지. 얘가 오늘 제가 이 특강을 하는 데 있어서 3월 특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상반 구조. 두 번째 문제도 이걸로 푸는 문제로 갖고 왔는데 물론 여기 안에 지금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들어갔죠. 유사 표현도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부사에 대한 그 호응 관계 들어가는 용법도 설명했죠. 그러면서 상반 구조까지 하나의 풀세트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 같아 보여도 많은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찍어서 맞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유형을 분석하시고 전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빙, 뿌, 부정부사, 가이샨을 장성어, 찌지랑 샤오지랑 상반 반이어 관계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法律是外在的强制的是一种刚性. 法律가 주어져. 얘가 일종의 뭔지. 자, 法律는外在的强制的,道德는 그러면 법률이랑 도덕을, 그죠? 법률이랑 윤리, 도덕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휘만 가지고 막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있고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보는 이 형태가 독해 3 부분에서도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오늘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유사 문제를 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과 도도 크도 여기 Y자에 나오잖아요. 네이자에 나오고. 아, 그럼 지앙주의 반대말, 강한 거의 반대말의 느낌을 가야 되네. 세 번째, 마리가 Y자에다 지앙지더시 이종 깡식 뭐였고, 그럼 얼다우드어는 이종 어떤 그럼 얘랑 반대되는 형태로 또 대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대꾸, 대비 상반에 대한 거는 한 빈칸만 차지했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이제 부사나 아니면 수로 목적어 호응으로 갔는데 요렇게 내가 지금 이 두 가지의 명백히 대비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이런 문장이야. 너 이거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디테일하게 그 반의어를 네가 또 그 완벽하게 구사해서 쓸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띠디아오 샤오지인데 따오던 오히려 해놓고 여기랑 왜냐면 이게 찌즈랑 샤오지가 하니까 띠디아오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오늘 얘를 내가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법률이기 때문에 뭐 제도일 수도 있고요. 법률을 질서라고 볼 수도 있고 메커니즘, 체계라고 볼 수도 있죠.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첫 번째 빈칸에서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교집합을 고르는 거야. 첫 번째에서는 A, B, C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에선 B, C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에선 D, B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B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 빈칸. 내자의 Y자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립은 혼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자각하고 스스로 느껴 자존 독립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헷갈려도 자립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강제의 반대말은 독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꼼꼼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빈칸 가시면 깡싱 해놓고 뭐 제도나 이런 걸로 갔죠? 깡싱의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단단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깡싱이니까 얘는요, 여러분 깡의 반대말이 로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싱이 들어갔으니까 싱으로 가야죠. 이게 대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죠. 힙합에 라임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옛날부터 이게 시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대꾸, 대비가 완전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대꾸랑 대조를 이룰 때 같은 구조를 써야 돼요. 같은 구조를. 그쵸?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비교를 하는데 남자의 신체적인 조건을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심리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서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의 신체적인 건 이런데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랑 이렇게 달라. 이게 완전하게 논리적인 문장이잖아요.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죠?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해. 그냥 대비로 이렇게 문제 풀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이게 다른 영역까지도 파급 여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까오띠디어 나오니까 까오디어.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쯔주의 장즈로싱이랑 깡싱이랑 샤오지, 찌지, 까오디어, 디디어 요거. 나 오늘 상반구조 완전 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겠다. 고정 호응 관계를 파악을 하신다는 건 수로 목적어, 부사적 호응 관계, 상반 대비 이것도 다 고정 호응 관계예요. 주어 수로 목적어 무조건 찾고요. 호응 관계, 상반 구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약간 이제 모의고사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의도적으로 그래 이 정확하게 오늘 이 전략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 구조, 대비 구조에 대해서 중국어 문장 자체의 유형 중에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독해 2, 3, 4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자체를 HSK 6급 독해 부분에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